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법 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 제11조 제1항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 절차에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제2항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 대리인은 조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13조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 비밀 보장, 대표자 등 위원회, 조사기관 등 및 국회의원 등은 공익신고의 접수, 이첩, 송부, 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법 제12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4항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법 제13조 신변보호조치 13조 제1항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일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 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신변보호조치 14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받은 경찰 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 범죄 등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 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4항 경찰 관서의 장은 신변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 보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제5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보호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벌칙 제10조 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한 자,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0조 조사기관 등의 공익신고 처리 제5항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조 책임 감면 등 제14조 제1항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제2항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제3항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법 제14조 제4항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제5항 피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2호 감옥 및 남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제6항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의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법 제2조 2호 2목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법 제14조 책임감면 등 제7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8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제2항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0조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제2조 제6호 감옥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제21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30조 제3항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제2조 제6호 남옥부터 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 전입, 파견 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2항 보호조치는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불이익 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3항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 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제4항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5조 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15조 제1항 공익신고자 등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및 신청 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위원회는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2.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시행령 제16조 보호조치 결정 등. 시행령 제16조 제1항 위원회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 보호조치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 등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제3항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 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16조 제4항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법 제18조 제1항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8조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 신청인과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 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0조 조사기관 등의 공익신고 처리 제2항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 시행령 제12조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것 2. 공익침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19조 제1항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 제2항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 2.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기관, 단체 또는 기업. 법 제3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19조 제4항,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제19조 제5항,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 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보호조치 결정 등. 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보호조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기각하는 결정,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 이자 지급. 3. 그 밖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제20조 제2항,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제2조 제6호 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법 제2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4항,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제5항,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 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6항,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17조 제1항,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 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날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제3항,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제 19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의 2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점검. 위원회는 법제 2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 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 단체, 기업 등을 포함한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 조치 결과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제 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제 22조 제4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 20조의 2 특별보호조치 제20조의 2 제1항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 2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보호조치 결정 등 제21조 보호조치 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 2 이행강제금을 준용한다. 법제 31조 법제 20조의 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 보호조치 결정 등의 확정. 제21조 제1항 신청인과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법제 21조 제3항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제 21조 제4항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법제 30조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제2조 제6호 감옥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 2 이행강제금 제21조의 2 제1항 위원회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제21조의 2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법 제21조의 2 제3항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1조의 2 제4항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1조의 2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 제1항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2조 제2항 위원회는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3항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 관여하여는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제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20조 보호조치 결정 등 법 제22조 제4항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불이익 조치 금지 시행령 제18조 제1항 공익신고자 등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및 신청 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화해의 권고 등 제24조 제1항 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있어서는 아니 된다. 법 제24조 제2항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법제 24조 제3항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 24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제 25조 협조 등의 요청 제25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제 25조 제2항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제 6조 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5조 제1항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0조 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제 25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의 다음 각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 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기관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5. 법률 상담, 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6.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 2. 정치운동 등 신고의 특례. 법 제25조의 2. 제1항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행되지 않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운동. 3. 군형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정치관여. 법 제25조의 2. 제2항 국가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누설 제1항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80조 2 제2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5조의 2 제3항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정치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의의 제기 제26조의 2 제1항 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등은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정치운동 등을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의 제기를 할 수 있다. 1.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시행령 제20조의 2 제2항 제1항에 따른 의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 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의 2 제3항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 사항. 2.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 사항. 3.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 등의 지시 내용. 5. 이의 제기의 취지와 이유. 시행령 제20조의 2 제4항 제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 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 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